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음영이 지는 걸 얘기하는데요.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무슨 팬더처럼 보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음영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그런 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요. 이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지,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. 그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는 이제 피부가 얇을 때 다크서클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눈 밑에 피부가 되게 얇은 분들이 있거든요. 피부가 얇으면 피부 밑에 있는 근육층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피부가 얇고 투명한 사람들은 이런 밑에 비쳐 보이는 구조 때문에 저희가 밑에가 음영이 지고 어두워 보여서 이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다크서클,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곤할 때 다크서클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. 저희가 보통 과로하고 잠 못 자고 피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고 뭔가 혈류나 이런 게 저류가 되기 때문에 눈 밑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혈관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고 이제 그게 더 잘 비쳐 보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, 두 번째는 색소 침착입니다. 이제 보통 그 염증, 피부염, 습진 이런 것들이 이제 눈 밑에 잘 생길 수 있는데요.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라던가 알레르기 결막염,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, 이런 경우는 이렇게 눈 밑을 잘 비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러한 사람들은 잘 비비고 이러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눈 밑에 착색이 됩니다. 그 멜라닌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요. 이런 건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렸을 때 피부염이 있다거나 습진이 있다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눈 밑이 약간 까맣게 되는 그러한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다크서클이 생기는 세 번째 원인은 이제 눈물 고랑과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생깁니다. 이런 것은 저희가 보통 눈 밑을 보면 이렇게 눈 밑에 약간 파인 그런 게 있거든요. 우리 감독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저희가 이게 눈 밑에부터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눈물 고랑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제 이 눈물 고랑이 보통 선천적으로 약간 두드러진 사람이 있고요.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눈물고랑 위쪽에 보통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을 버텨주던 그 근육이나 피부층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을 잃게 되면 지방이 오히려 튀어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밑에 있는 고랑 부위는 더 들어가서 이게 약간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게 좀 심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눈물고랑이나 피부 처짐에 의해서 이 다크서클이 좀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다크서클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냉찜질입니다. 이제 그 혈관이 늘어나 가지고 생기는 다크서클인 경우에는 이렇게 냉찜질을 하게 되면 약간 혈관이 수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냉찜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잠을 충분히 자기입니다.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과로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보조적인 거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입니다. 저번에 제가 아이 울세라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울세라라든지 슈링크라든지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눈 밑을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섬유질이 다시 생성이 돼서 뭔가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하고 근막층을 튼튼하게 해줘서 피부에서 비쳐 보이던 것들 혹은 이렇게 지방층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 이러한 시술로 그 눈 밑에 있는 그 다크서클을 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요새 좀 핫한 스킨 부스터인데요.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사를 통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리쥬란이라든지 엑소좀이라든지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시술들이 있잖아요.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 레이저 토닝.
뭐 엔디약 레이저입니다.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서 만약에 색소 침착, 멜라닌 그 침착에 의해서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토닝을 통해서 뭔가 그 색소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토닝은 보통 이제 얼굴에 있는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 건데 이 눈 밑에도 결국은 그 멜라닌이 침착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종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이러한 색소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수술인데요. 눈물고랑에 의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. 보통 이제 눈물고랑은 뭔가 패인 거기 때문에 그 패인 걸 채워주기 위해서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필러라든지 혹은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그 다크서클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요. 이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, 눈물고랑이 심하게 패이고 그 위에 이제 지방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초음파라든가 스킨 부스터 혹은 뭐 이제 레이저 같은 시술이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.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은 수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크서클 화장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개선이 안 될까요? 다크서클을 개선시키는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그 다크서클을 가려준다, 이렇게 마스킹해준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화장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다크서클 자체를 없애준다 라는 그러한 개념의 화장품은 이제 보통 나오는 것들이 뭐 색소 침착을 좀 억제하고 피부를 좀 두껍게 하고 이러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정말로 장기간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잠깐 사용했다고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, 첫 번째 얇은 피부, 색소 침착, 그리고 눈물고랑과 늘어진 피부 등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, 집에서 하는 방법,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!